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중반 수요일을 지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 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2천억 달러의 추가적인 관세 폭탄을 날린 이후에 시장의 반응들이고요. 주가도 올랐습니다. 중국도 600억 달러로 맞대응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요. 우리 주가 올랐고 중국이 특별히 인상적인데 중국 상해 지수가 1.8% 급등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올랐습니다. 다우는 18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0.7%, 나스닥도 0.76%가 오르면서 사실 호재는 아닌데 알려진 뉴스에 대해서 더 이상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시장도 조금 더 추가적인 탄력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늘 예측한 대로 되지 않고 안심할 때쯤 되면 또 뒤통수를 치고 다들 불안해서 도망갈 때쯤 되면 오르는 거에서 우리는 연휴를 이제 다음 주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수요일, 수목금 3일 동안에 또 좀 고민들은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이나 포트 구성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지. 오늘 또 궁금한 이야기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어제 시작이 됐죠. 어제 한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오늘 또 오전에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또 관련주라든지 움직임도 궁금합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관세 부과했고 중국이 이제 세게 나오면서 곧바로 600억 달러 되받아쳤는데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랐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글쎄 또 이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어제 시장 분위기 좀 읽어주세요. 어제 우리 아침 시황 나와가지고 사실 우리 방송하고 있을 때 이 부가 발표가 났잖아요. 이게 모르던 거냐? 이게 다 알던 거 아니냐? 그러면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부분들이 발표된 것뿐이고 새로운 악재가 아닌데 이걸 밑으로 반영하겠느냐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시장 양봉이 났는데요. 어제 시장 양봉 길이가 21포인트입니다. 어제 종가가 거의 6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어제 시가가 한 15포인트 정도 빠졌었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방송 이제 어제 마무리할 때도 이거 오늘 얼어서 출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그러고 방송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어제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또 급락했어 봐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깜깜한 거죠. 근데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 거고 맞아요. 어제 좀 이따가 이제 수급 다시 한번 집어드리겠습니다만 어제 외국인 선물 보시면은 사실 우리 시장 별명 많잖아요. ATM이다 뭐다 별명 많지 않습니까? 그 전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5천억이 넘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제 시장에서 밑으로 방향을 잡으면 소위 말해서 진짜 공포 분위기 나옵니다. 근데 어제 6천억 이상 매수로 돌아 들어오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의 신뢰값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정사실 얘기가 이제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다들 월급쟁이가 다 비슷하죠. 나 금요일 날 밤에 어디 출발해가지고 여행 갈 생각하고 다 지금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행 딱 마무리하고 추석 연휴 끝낸 다음에 목요일 날 아침에 딱 출근하시면 미금리 2.25%짜리를 보게 되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어제도 우리 이 부분 찝어드렸죠. 근데 만약에 2.25 금리가 올랐다. 이 부분을 보고 아우 깜짝이야 난 미국이 금리 올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 지수대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고점 논란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다 녹여냈는데 시장에서 2,300비 밑으로 얼마나 쏠리느냐. 안 쏠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을 다 머금은, 그러니까 악재들을 다 흡수한 지수대가 2,300이라고 보는 거고 어제 나온 뉴스가 새롭지 않았기 때문에 2,300 밑으로 반응이 나올 이 가능성을 작게 본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컨셉은 충분히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보여준 수급의 방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2,300의 하반 경직성이 훨씬 더 강해졌다. 그러면
이제는 더 뗄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승폭을 늘리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제 관심주는 뭡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첫 페이지 보시면요. 뭐 위에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다. 얼마 전까지는 이게 뭐 잘라서 나오는 건지 25%로 나오는 건지 10%로 나오는 건지 이거 모르고 최악의 가능성은 시장이 반영을 했죠. 2천억 달러 한 방에 25% 고관세로 한 방에 때리는 거. 이게 최악의 케이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전 방송에서도 그럴 가능성 없어요. 라는 부분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어제 10%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단서 조항이 달렸죠. 내년서부터는 25%로 올리는 거고 여기서 니네들이 만약에 보복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2,470억 달러 바로 때릴 거고 뭐 몇몇 가지 조항이 좀 붙긴 했습니다만 팩트만 얘기하면 24일부터 10% 때린다. 계기면 계기면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네. 보복하면 2,670억 달러 하겠다. 계기시면 네. 그리고 네. 내년부터는 25%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어제 발표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해외 증시의 반응을 보게 되면 어제 예를 들어 뭐 구리가 어제 구리가 같은 경우에 2% 이상 올랐어요. 지금 톤당 6,000불을 다시 회복을 했으니까요. 뭐 브라질 증시가 한 2% 정도 또 올랐고 그러면 시장에서 어이구 이거 뭐 맞닥뜨렸구나. 맞닥뜨렸으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봤으면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떨면서 본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됐네. 25% 한 방에 때리는 걸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잘 됐네라고 보는 시각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우리는 우리 시장의 EPS 이 값 하향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G2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 10%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때려내게 되면 과연 미 기업들의 EPS가 얼마나 까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3%까지입니다. 뭐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번에 25%를 깠으면은 7% 이상까지입니다. 이건 시장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이죠.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그러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읽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거는 날짜 미정이 아니고 여기도 똑같이 24일이죠.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월버로스 미 상무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이번 무역 전쟁은 미국이 이긴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보복할 카드가 없다. 보복할 실탄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미국 수입액 중에 85%에 해당되는 부분을 관세를 이미 때렸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때릴 게 반이나 남아 있고요. 그러면 갖고 있는 카드로 봤을 때 미국이 우세하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들이거든요. 그러면 주목해서 보는 거는 우리는 중국의 대응입니다. 뭐 어제 발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보복하면 바로 2,670억 달러 고려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대응이 궁금할 텐데요. 지금 뭐 어제 미 상무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우리도 과거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중국이 길게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맞닥뜨리면 깨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로 흐를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어제 반영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의 또 한 번 협상의 기술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공포를 조성해서 우려를 끌어올리고 실제로 한 방 때리되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게 아니고 잽을 날려보고 잽을 날리고 간을 본 다음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꽝 이게 이제 협상의 기술인데 뭐 지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지렛대 전략을 쓰는 거일 수도 있고 G20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뭐 가장 쉽게 보면은 중간선거 이전에 지금 지지율이 최근 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회 전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봐도
하여간 최악의 케이스를 피했다라는 점만을 시장에서는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려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요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총 GDP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애들, 이게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라고 해석하려면 대외 경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고 내수 사이즈가 뒷받침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요. 여기 보게 되면은 뭐 베트남이 뭐 당연히 위로 올라가 있고요. 베트남은 대신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향후 내수 성장 속도가 붙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 부분으로 뭐 이 흠잡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정도 레벨을 한번 보시게 되면 GDP의 절반 가까이는 수출입니다. 그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 국가죠. 게다가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몰려 있는 비중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20%.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으로 이 나가 있는 게 한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한 5%, 중국으로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10%가 훌쩍 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까지 대한민국 증시를 중국 증시만큼이나 부진하게 만들었었던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읽었고, 불확실성 해소로 읽으면서 시가 대비 긴 양봉을 냈고, 외국인들 선물이 6천억 이상 쐈고, 그 부분으로 읽었으면은 우리가 참 지지부진하게 2300p 하방 경직성을 계속 쌓아만 가던 과정이었거든요. 이제는 쌓았던 부분들을 표출시킬 시점에 거의 근접했다. 긍정적인 시황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환율이 어제 그제였었죠. 크게 좀 흔들렸었는데요. 네. 어제는 또 이제 안정세로 조금 네. 3원 하락해서 1123원, NDF는 1121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환율도 심각한 구간은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고, 그렇죠. 그에 따라 외국인들도 조금 안정적이다. 그렇다고 보면 2300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다는 과정이라고 하면 조금 더 레벨업할 수 있다. 네. 어느 정도 위로 좀 열어놓으면 될까요? 지금 여기서 2600 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 저도 네. 하고 싶죠. 저도 하고 싶은데 따라오고 있는 뉴스들이 새로운 뉴스는 없지만 호재야 악재야 양분론 쪽으로 읽으면은 악재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 탄력 부분으로 크게 갖다 붙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중간 선거일은 점점 다가오고 그걸 넘기게 될 거고, 넘기고 나서는 한번 둘 사이의 마찰이 한번 크게 다운되는 이 과정이 나올 거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장 빨랐던 건 올해일 거고, 내년서부터는 또 시장에서 안고 있는 금리 인상 속도가 기대값이 떨어지는 그림들을 보게 될 거고, 이런 그림들을 반영하게 되면 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 업사이드를 크게 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부러질 지수 같으면 미증시 벌써 부러졌거든요. 근데 부러지지 않고 신고를 찍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도주 거래하는 이유도 똑같잖아요. 먹을 때 제일 많이 먹고 까질 때 덜 까지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주도 증시, 이 미증시가 과연 흔들렸느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지수를 보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끝난 거 아니냐? 뭐 앞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는데 주도 쪽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업사이드 쪽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올라봐야 뭐 2,400 이 얘기 나오겠지만 조금만 시각을 넓혀서 보면 뭐 신고 못 내리란 이유가 없는 장이고, 우려를 다 녹였던 지수권이 2,300p면 지금 2,300p에서 지금 붙어 있는 지수권 아닙니까? 여기서는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크다. 그러면 딱 얼마입니다라고 못 찍어도 방향적으로는 위를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2,300은 모든 악재를 흡수한 가격권입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전처럼 뭐 이러다 1,000p 가면 어떻게 해요? 1,200p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분명히 핫단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핫단을 뭐 2,200을 부르냐, 2,100을 부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구간이었고, 그 구간까지 실제로 가지 않고 2,300에서 악재들을 흡수하더라. 오랜 기간 이 가격권에서 지났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또 높아졌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좀 빤히 보이실 텐데 지금 제가 좋죠. 웬만하면은 두 번째 들어와서 종목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네. 종목 얘기 안 하고 계속 지수에 대한 레벨권 얘기를 하니까 다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어제 외국인들 선물 추이입니다. 빨간색 보시면 돼요. 끝날 때까지 위로 쏩니다. 까만 건 지수거든요. 그러면 어디하고 이 까만색하고 빨간색하고 상관수가 높습니까? 파란색하고 상관수가 높습니까? 지금 이 차트 어제 그림에서만 보면 당연 빨간색이죠. 네. 그런데 이 빨간색이 어제 외국인 선물 6,400억 정도 들어온 사이즈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얘네들이 이걸 파란색으로 바꿨다. 그것도 사이즈를 작지 않게. 그럼 시장 어디로 갈까요? 밑으로 반영 나오겠죠. 하지만 어제 미결제 상승수를 동반해서 들어온 걸 봤을 때 신규 매수가 올라탔다라는 부분입니다. 신규가 올라탔다. 그러면 기존의 시각보다는 쇠물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쇠 자금들이거든요. 그래서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더 기대감 높여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시장 죽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외국인 선물 추이를 봐라. 흔들리는 거 거의 없다. 하루 흔들어 놓고 바로 그 이상 채워버리는 증시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밑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그 부분을 증명했다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값이고 하이닉스 값입니다. 뭐 시장의 우려를 온몸으로 표현을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걸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수는 엄청난 레벨 다운이거든요. 근데 아직 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수는 이전 단의 돌파를 이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고촌 논란도 상당 부분 우리가 지수에 녹여낸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수가 오른다 빠진다 어디에 걸겠습니까? 오른다에 걸 겁니다. 그러면 지수 오르면 먹는 상품들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 ETF 상품들, 뭐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들 될 텐데요. 사자마자 속도가 붙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인버스가 아닌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시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오늘은 아쉽게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 종목 이야기를 찝어서는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한진칼도 보니까 계속 탄력 있게 가더라고요. 예. 네. 오늘 이제 종목 이야기를 시간을 내서 못하는 이유는 찾을 종목이 없어서 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 분위기가 가장 쉬운 종목 드리는 거죠. 그러게요. 뭐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면 뭐를 관심 가져야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면서 좀 찾으라고 하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장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악재 상당 부분은 다 녹였다라고 보고 있고 강세 마인드 더 높여야 될 구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외국인 선물이 상당 부분 선행성을 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 증시에서 뭐 미결제 증가를 동반한 선물 추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양봉 길이가 짧지 않았기 때문에 연속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려운 게 가운데서도 계속 시장 판단에 대한 고민들은 있었는데요. 뚝심 있게 여기까지 어쨌든 또 팀장님이랑 우리가 잘 버티고 왔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효혁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